여러분은 마따네, 자네, 콘도네, 아토데네 이것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일본에 来たことありますか? 来たことあります. 오사카모 来たことあります. 뭔가 어색하죠? 이 단어 하나만 들어봐도 네이티브인지 외국인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올린 일본어 공부법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은 또 일본어 꿀팁을 갖고 왔는데요. 일본어 회화를 이제 막 시작했거나 스스로도 일본어로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못할 때 자주 헷갈리고 실수하게 되는 일본어들을 한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책으로만 공부할 때는 몰랐던 것들과 헷갈리는 내용들을 정리한 무료 자료도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보시고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는데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장음인데요. 한국어에는 장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적응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단어를 맞게 말을 해도 장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장음의 유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음만 잘 지켜주셔도 정말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어로 한번 예시를 볼까요? 스포츠, 워킹 홀리데이, 유튜브, 코라. 이 단어 하나만 들어봐도 네이티브인지 외국인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장음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인데요. 장음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일부러 길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길다 싶을 정도로 코라, 스포츠 이렇게 일부러 길게 막 발음하는 연습을 처음에 많이 해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일본어 노래를 따라해보는 게 의외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일본어 노래를 많이 듣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장음 하나를 하나의 음절처럼 박자로 카운트를 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장음에 한 박을 쉬고 간다는 느낌이 뭔지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 장음은 아니지만 응 같은 것도 노래를 불러보면 응이 하나의 음절처럼 발음이 된다는 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노은데 라면 노은데 이런 식으로 응에 한 박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과 처음에 일부러 의식적으로 길게 늘려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장음을 잘 살리면서 말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르, 아르인데요. 아리마스 쪽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본인 센세이가 아리마스라든지 토모다치가 아리마스처럼 사람한테도 아리마스를 써버리는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 센세이가 까지 말을 했는데 이룬가 아룬가 갑자기 헷갈린다. 그럴 때 잠깐 멈춰서 센세이는 사람이니까 이마스지 라고 머리로 생각한 다음에 이마스 라고 문장을 끝까지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술술술 말하기 이꼴 유창함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린다 싶을 때는 잠깐 멈춰도 좋으니까 맞는 표현을 내뱉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동사, 타동사는 예를 들어서 아가루, 아게루처럼 한자도 똑같은데 딱 한 단어만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일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 같은 경우는 단어 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외워준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이루, 아루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맞는 쪽을 내뱉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동사, 타동사만 한 장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설명란에서 다운받아 가셔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쿠, 크루, 아게루, 그레루인데요. 내가 남한테 가는 건지 남이 나한테 오는 건지 행위의 방향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는 단어들인데요. 제가 예전에 일본어 과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분이 일본인 네이티브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했었어요. 일본에 来たことありますか? 来たことあります. 오사카모 来たことあります.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뭔가 어색하죠? 이 단어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본인 분이 일본에 来たことありますか? 질문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내가 있는 일본에 오는 거니까 来たことありますか?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내가 대답을 할 때는 내가 일본에 간 거니까 하이, 行ったことあります
오사카모 있다こと あります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아게루, 쿠레루도 내가 남한테 해줄 때는 아게루고 남이 나한테 해줄 때는 쿠레루죠. 이 방향을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참고로 실제 일상 회화에서 시테 아게루, 내가 해줄게 라는 말은 아마 자주 듣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런 말 안에 약간 생색내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자주 말하죠. 내가 도와줄게, 가르쳐줄게, 뭐 해줄게 이렇게 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해서 시대 아게루네? 이렇게 자주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친절하니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내가 도와줄게,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는 테츠다우네? 오시에루네? 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쿠레루 같은 경우는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가시테 쿠레루? 미세테 쿠레루? 뭐 해줄래? 나한테 해줄래? 빌려줄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쯔 발음인데요. 타행의 타, 치, 츠, 테, 또 이거는 모두 다 혀를 앞니 뒤쪽으로 차면서 발음을 합니다. 이 그림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혀를 앞니 뒤쪽으로 팍 차주면서 스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스 발음을 할 때 윗니의 뒤쪽에 찬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금방 습관이 되거든요.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스카레사마데스라든지 슈즈츠라든지 스가 들어가는 어려운 단어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발음하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설명란에 이것도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식 영어 발음인데요. 네. 압니다. 많이 오글거리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영어 발음 그대로 말을 하면 일본인들은 100%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식 영어 발음을 따로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다 외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법칙을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가장 처음에는 A, C, D, E, F, G 이 알파벳을 일본식 발음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F는 F, R은 R, J는 J 이렇게 아예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알파벳별로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를 쭉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들은 차차 익혀가면 되는데요. 처음에 말했듯이 법칙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외워두면 좋은 아주 간단한 룰만 몇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가 ER로 끝나거나 R로 끝난다.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장음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어 예시를 볼게요. 몬스터 헌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몬스터 ER로 끝나죠? 헌터 ER로 끝나죠? 그러면 일본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몬스터 헌터라고 길게 장음을 붙여요. 두 번째, 단어의 앞에서 등장하는 DE. DE의 경우에는 데라고 있습니다. DI일 경우에는 D라고 읽어요. 단어 예시를 볼게요. 디렉터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DI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디렉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DE로 시작하는 단어 예를 볼게요. 디벨로퍼라는 단어가 있죠? DE로 시작을 하고 ER로 끝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데벨로퍼가 됩니다. 세 번째, F는 F라고 읽는다고 했죠? 호를 읽을 때는 일본인들은 호가 아니라 호라고 합니다. F는 피읍 발음보다는 히읗 발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된 미묘한 단어의 차이인데요. 여러분은 마타네, 자네, 콘도네, 아토데네 이것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다음에 보자, 또 보자 뭐 이런 의미인데 각각 뉘앙스가 약간씩 달라요. 저도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내 기분에 맞춰서 내가 맞다네 말하고 싶으면 맞다네 말하고 자네 말하고 싶으면 자네 말하고 막 이랬거든요. 먼저 맞다네, 자네, 콘도네 이거는 의미는 거의 똑같아요. 다음에 보자 뭐 이런 느낌인데 맞다네, 자네보다는 콘도네라고 말하면 다음 만남까지 텀이 좀 길 것 같은 느낌. 맞다네가 그 다음. 그리고 짜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아토데네 같은 경우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오전 수업 때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랑 잠깐 떨어졌다가
오후 수업 때 또 같은 강의를 들으니까 만날 예정이에요. 그럴 때 잠깐 떨어질 때 그래 그럼 이따 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따 보자 이거는 아또되네인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콘도네 라고 말하면 이따 볼 건데 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또되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날 안에 한 번 더 우리는 만날 예정이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한국말로 다음에 보자 이럴 때는 마따네, 자네, 콘도네 라고 말하지만 야 그럼 이따 봐 이럴 때는 아또되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차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저는 뭔가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은근히 또 이 차이가 있구나. 이런 또 비슷한 걸로는 카톡 온지 몰랐어, 라인 온지 몰랐어 이렇게 자주 말하잖아요. 아마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라인 기타노 시라나카타, 라인 온지 몰랐어. 그대로 지각한 거죠. 이럴 때는 라인 기타노 기즈카나카타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시루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에는 몰랐던 어떤 것을 내가 보거나 듣거나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을 얻게 된 상태, 알게 됐다 라고 말할 때 시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라인 온지 몰랐다. 이거는 어떤 지식이 관여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라인 키타노 시라나카타 라고 말하면 말은 통하지만 기즈카나카타 라고 말하는 일본인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인 친구랑 라인을 주고받거나 카카오톡을 주고받는데 내가 언제 몰라서 답장이 늦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고멘 기즈카나카타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토와 모노인데요. 한국어로는 것이라고 똑같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떨 때 코토고 어떨 때 모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말을 하면 코토는 어떤 형태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말할 때 코토를 씁니다. 스키나 코토, 기라이나 코토, 고노마에 아나타가 야타 코토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동, 상황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할 때는 코토라고 말을 하고요. 모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형태가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말할 때 모노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 누구 거냐? 이렇게 말했을 때 스레와 소나노 모노 데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고 이제 예문을 많이 외워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모노다 에 대해서는 또 모노다의 문법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문을 많이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자면 코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거, 모노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 같은 거 말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주 헷갈리고 실수하게 되는 일본어 모음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본어를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에서 질문 주시면 저 나름대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꿀팁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